안녕하십니까. 열린마당과 함께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입춘이 지나면서 아주 두꺼운 옷은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네. 그야말로 겨울은 물러가고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지난주는 이번 주보다 살짝 기온이 높았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봄이 오겠거니 생각을 하다가 이번 주 좀 쌀쌀해지니까 네. 겨울 너무 길어. 봄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맞아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도 이렇게 봄 소식처럼 기분을 좋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소식 준비했는데요. 네. 열린 초대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노래자랑을 계기로 가족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셨다는 70대 남매 모셨고요.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함께하시죠. 네, 농업기술연구원 하면은 농업 연구만 할 것이다라는 고정관념 같은 게 있는데 네. 그 고정관념은 저희가 반드시 깨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 도움되는 유용한 정보부터 또 네. 농업과 관련된 다양하고 재밌는 얘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패널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도 겨울보다는 아무래도 봄이 더 좋으시겠죠? 예, 과거에는요. 사실은 그 봄보다는 화끈한 네. 여름, 어. 겨울 신나고 즐겁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예. 계절이네요. 예, 그런 게 와일드하고 좋았는데 네네. 이제는 이제 포근한 봄이 좀 기다려지는 그런 그 나이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하기가 좋은 그 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올해가 좀 많이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감독님 지난 가을에는 나는 추남이고 가을 남자가 그러셨는데 계절 바뀌시니까 말씀이 달라지셨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요. 이게 물론 이제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좀 틀려지지 않습니까? 네. 여자의 마음은 갈 때라고 하면 남자의 마음도 갈 때 같아요. 네. 그래서 좀씩 틀려지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어떠세요? 네, 저는 사계절이 다 좋기는 한데요. 그래도 봄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린이집, 유치원, 대학교에서 근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3월이 되면 항상 새 얼굴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이렇게 아가들이,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 오고 어린이집에 오고 이럴 때 그 모습이 참 예쁘고 신선하고 생기발랄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봄을 무척 좋아합니다. 네. 근데요, 김한배 네. 아나운서, 우리 김경남 교수님을 보면 늘 봄 같지가 않아요. 얼굴이 아, 늘 네. 봄 같아요. 맞아요. 예, 봄 아이들 햇살 취진해서 같은 그래요. 그런 네, 느낌을 그런가 갖고 봐요. 계셔요. 예. 네. 자, 그 봄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초대석 첫 번째 초대 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노래 자랑을 통해서 형제 간의 가족 간의 우애가 더 깊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김성자 씨, 김태영 씨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김태영 누나 김성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자 동생 김태형입니다. 네, 아니 짧고 굵게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두 분의 사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엄마의 자녀 누구고 네. 누구의 엄마 누구고 다 그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소개를 해주실 때 이제 지역을 말씀을 해주시지는 않으셨지만 누님께서는 김성자님께서는 대전에서 대전, 오셨고요. 남동생인 김태영님께서는 지금 광주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평소에도 왕래를 자주 하시는 편입니까? 네, 악내는 자주 없지만 전화로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동생네는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무튼 만나기가 힘들고 저희 남편도 공직에 있어가지고 네. 제가 주말 부부를 오래 했어요. 오. 그러다 보니까 형제간에는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전화로는 자주 통하고 있지요. 네, 뭐 지역 간 거리 때문에 네, 네, 자주 만날 그렇지요. 수는 없어도 네, 네. 마음은 연결돼 있는. 예, 네. 근데 지금 동생분은 씩 웃고 계신데 어떻게 누님 말씀에 좀 반대 의견이 있으신 겁니까? 아이, 누나만 만나면 저는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어렸을 때부터 3살 터울이지만 누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고 네. 또 이제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시집을 갔기 때문에 좀 네. 떨어져 있다가 이번에 이러고 가깝게 만나서 아주 반갑고 좋은 또 초청을 해줘 좋은 취지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자주 만나시지는 못했지만 최근에 노래를 통해서 연습을 해야 되니까 네.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자주 얼굴을 뵐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오늘 이 방송 때문에 어제 누님께서 광주 오셨다면서요? 네, 동생 집에서 처음 잤어요. 아, 진짜요? 처음 주무셨어요, 네, 동생 네. 집에서? 결혼한 지가 네. 제가 지금 40몇 년 되는데 네. 그래서 저녁도 먹고 노래방 가서 잠시 좀 연습 좀 했어요. 아니 근데 왜 동생 집에서 처음 주무신 건가요?
그렇게 서로 생활들이 바쁘다 바쁘시니까. 보니까 예, 그렇게 잘 안 되게 집안에 행사했을 때는 잠시 만나고 네네. 그러긴 했지만은 동생 집에서는 자기가 좀 그렇게 안 됐어요. 아.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잤습니다. 그러면 처음 자본 동생 집의 느낌은 어땠나요? 아주 포근하고 좋았지요. 저희 언니랑 어제 같이 잤어요 또. 그래가지고 아주 그 어렸을 때 그런 추억이 남은 것처럼 아주 행복했습니다. 네. 꿀잠 주무셨군요. 네네. 네. 그에 대한 경비는 큰 누나께서 다 됐습니다. 어제 저녁은 나라도 삼치에 묵고 오늘 또 점심은 여기 옆에서 그 갈비탕으로 소화를 충분히 시켰습니다. 그래요. 뭐 노래자랑 연습 때문에도 그렇지만 네. 오늘 방송을 위해서도 합숙 훈련까지 하셨습니다. 네. 예. 어제 밤에 노래방 가서 이제 맹연습을 하셨다고 하니 저희가 잠시 후에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있고요. 네. 근데 두 분을 이렇게 가깝게 해준 게 백세 노래자랑이라는 대회였습니다. 노래자랑. 백세 노래자랑. 네. 김태형님 어떤 대회였나요? 물론 남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이지만 그 대한 노인회 그 남부지부 나각균 회장님 주최로 나이가 그러니까 혼자는 백세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60세 이상으로 해서 두 사람 이상이 나오면 백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참여로 해서 동기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광주 남구청에서 그렇습니다. 주최하는 백세 남구청. 노래자랑. 예, 아니 대한 노인회 남구지회. 네네. 대한노인의 광주 남구지회. 남구지회.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나가면 이제 안 되는 안 거죠. 되는 예, 거죠. 100세가 아직 안 됐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혼자 나갔을 때 60세가 넘어야죠. 예. 근데 김성한 감독님과 감독님과 함께라면 같이 제가 가면? 나갈 수 있는 건 거잖아요. 예, 저는 가끔 꿈에서 네네. 김한별 아나운서가 노래를 잘하니까 이런 대회를 한번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네. 좋은 꿈에서 기회인 것 생각하신다고요? 오. 예. 왜 그러냐면 김한별 아나운서가 이 흥이 좋으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아니, 늘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예, 저도 영광이죠. 예. 예. 뭐 어떻게 노래 장르는 어떻게? 아니 아까 뭐 저 연습할 때 보니까 예, 예. 뭐 노래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그 둘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도 좋고 또 제가 몸이 날렵하니까 경쾌한 걸로 이렇게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안무 연습도 함께 해서. 예, 예. 네. 좋습니다. 어쩐지 지난주보다 감독님 얼굴이 굉장히 헬스케지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혼자만의 네, 생각은 네. 물론 아니었군요. 자, 일단 김태형님께서 올해 68이십니다. 네. 그래서 노래자랑을 혼자 나가셔도 출전은 가능한 가능하지만.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 나가실 때 아내분과 함께 나가셨다고 해요. 오. 접수도 아내분이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전화 접수를 받았으니까. 아,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손주를 데리고 갈까 했는데 또 손주는 안 되고 네. 네, 네. 부득이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뭐 어떻게 방법은 없고 그래서 이제 자주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내하고 해서 그 이미여라는 노래를 불렀고 또 그 다음에는 한오백년을 불렀고 큰 누나하고는 그 엄혜라는 이제 누나니까 엄혜란하고 이번에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그 천상의 제일한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지금 아내분께서 병원에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 병원에? 2년 전에 제가 좀 많이 괴롭혀서 암 수술을 했었습니다. 예.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던가 봐요. 그래서 아내분이 이제 병원에 계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권유를 하셨을 때 본인이 이제 다 했으니까 뭐 나가서는 예. 뭐 저는 이제 나쁜 말로 뭐랍니까 이걸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별로 관심이 없고 노래방에서 노래만 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네. 본인이 좀 요청을 해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말 들어줬습니다. 그 전에는 제 하던 식으로 살았고. 예. 아니 근데 이제 아내분께서도 예. 이왕 나가는 거 뭔가 좋은 모습 보여야 되니까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예. 피부과를 다녀오게 아,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누나하고 같이 하면서 대상을 받은 TV를 설치를 했고요. 네. 그래서 또 그 보너스로 아내가 피부과 한번 다녀와라. 그래서 피부과를 다녀왔고 원장님한테 내가 아침마당에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 또 눈썹까지 제모 수술까지 서비스로 받았습니다. 네, 오늘 방송 출연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걸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네. 근데 방송 말고도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 주시기는 했지만 매번 무대에 나가실 때 노래 참여를 하실 때 함께 하셨던 파트너 바뀌었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네. 맨 처음에는 그러면
아내분과 아내가 접수를 했으니까 하셨고, 부득이 참여를 해야 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도 이제 아내가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가 주말 올말 결선대였고요. 네.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몸이 안 좋다 그러면 큰 누나를 낳아서 큰 누나는 또 님을 생각하는 마음이면 누나는 또 어머니를 생각하고 부모님 생각 엄애라는 노래도 다시 바꿔 불렀죠. 네. 이제 작은 누나가 마지막에 결선에 하니까 천상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노래하자는 이제 그런 제의를 해가지고 한 대전 가서 한 30분 노래하고 결정을 했죠. 네. 네. 아니 근데 아무리 부부고 남매고 해도 마음이 잘 통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죠. 노래를 듀엣으로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이렇게 세 명의 파트너와 호흡을 맞췄다. 교수님 이거 쉬운 일 아니죠? 네, 일단 김태형 님이 복이 많으신 것 같고요. 주변에 같이 해주실 분이 많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형제나 그 자매 사이는 모르지만 쉽지 않은 사이가 친하고 잘 됐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은 크지만 일단 제가 김성자님하고 김태형님을 뵈면은요 소녀소녀 하신 김성자님 누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여름처럼 이렇게 마구 밖으로 소리를 내뿜으실 것 같은 김태형님을 뵈면은 곡목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 그렇게 노래자랑에 함께 나가셔서 연습하시고 우승하시고 그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매번 무대 때마다 파트너도 바뀌고 이제 네. 곡목도 바뀌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김태형님께 잠깐 불편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번 파트너가 바뀌셨잖아요. 예. 어떤 분과 할 때 호흡이 가장 잘 맞으시던가요? 아, 짓궂네요. 정은 아나운서. 아 근데 우리 궁금합니다. 저희들 이런 거 있습니다. 그건 뭐 사랑만 빼놓고는 누나가 최고였죠. 지금 곁에 계신 누님, 아, 그렇습니다. 네. 큰 누님은 섭섭하지 않으실까요? 큰 누님이 권했습니다. 아, 작은 누나, 누님과 같이 하시기를? 나가서 하라고. 네네. 아내분도 서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아내는 제가 사랑해주면 되니까. 아 그래요. 네. 뭐 김태형 씨는 그렇게 표현을 생각을 하셨고요. 하셨고. 네. 네, 누님은 누님. 어떠셨어요? 호흡이 잘 맞던가요? 예, 처음엔 동생은 창을 하고 저는 가곡을 이제 주로 자주 불렀는데 그래서 네. 노래 그 선별할 때 곡목이 참 어려웠었어요. 그랬는데 천상제 그 제목을 저도 김호중님을 그 미스터 트롯을 처음으로 우연하게 봤어요. 네. 그래서 김호중님께 저하고 같은 버전 스타일이다 하면서 그래서 그 천상지혜를 알게 됐었거든요. 네. 그러고 둘이 뭐 칠갑산만 여러 가지 하다가 그러면 천상제를 부르자. 그래서 이제 동생은 이제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고 저도 남편하고 사별한 지 한 5년 됐거든요. 그래서 천상제가 마음에 와닿고 둘이 그냥 그 잠시한 노래방에서 한 30분 연습하고 그 녹음기로 이제 서로 연습해가지고 이렇게 결승에 나가게 됐습니다. 네. 저희들이 사석에서요. 네. 흔히 현실 남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실제 네. 있었던 일에 저희들 사석에 있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누나하고 남동생하고 우연히 길거리를 가다가 이렇게 마주쳤었대요. 약속한 게 아니고요. 네. 네. 서로 외면하고 그냥 지나갔답니다. 아 제3자가 봤을 때 분명히 만났는데. 분명히 누나하고 동생인 거 아는데 실제로 네. 그렇게 지나쳤대요. 밖에서 보면 어색한가 봐요. 그게 현실 남매입니다. 네, 그게 현실 네. 남매 모습인데 누님께서 생각하실 때 노래 연습을 하면서 호흡을 맞춰보고 이러실 때 남동생분은 어떠셨나요? 이제 아무래도 창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공무원이기 때문에 FM 뭐 그런 정석적인 그런 스타일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거기 계속 가서 호흡을 맞추고 어느 파트는 동생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살아온 남매 간에 그런 게 끈끈한 정이 있잖아요. 그런 게 다 포용이 되고 또 즐거웠었죠. 그리고 이제 결과가 좋았으니까 네네. 이렇게 즐겁게 기억을 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네네. 사실 노래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대전에 계시고 광주에 계시면 이 연습 자체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이 연습 과정은 어땠습니까? 연습 그러니까 동생이 대전에 그때 눈이 아마 많이 왔을 때 네.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그때 눈 이제 많이 노래방 가서 한 30분 하고 이제 그걸 음원을 가지고 서로 요즘 뭐 카톡이 거기 잘 돼서 그거를 예. 연습을 했죠. 아. 그러고 나서 이제 누나가 어느 파트 어떠고 어디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서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만 항상 가까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좋은 결과도 있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제가 또 동생이 그렇게 원하는데 이렇게
해야만이 제가 뭐 노래를 꼭 잘한다는 것보다 이런 좋은 또 프로도 있고 기회도 있어서 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 언니도 호응이 좋고 네. 지금 원래 6남매였는데 지금 4남매만 큰오빠하고 작은오빠는 돌아가셔가지고 4남매만 또 어제 그냥 어붓하게 만나가지고 참 행복하고 정겨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런 시간에 비대면으로 연습을. 이런 네. 열린 마당 시간 또 백세노장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두 분이 말씀하실 때 보면 누님께서 동생분을 참 많이 챙기시는구나. 그리고 동생분도 누님께 좋은 그 감사한 마음을 늘 갖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드는데 네. 노래할 때는 그래도 장르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두 분이서 좋아하시는 부분이 장르가 좀 다르시거든요. 조금 달랐어요. 네. 누님께서는 가곡을 가곡. 좋아하시고 동생분께서는 판소리를 아하. 좋아하시거든요. 김태형님 고르실 때 좀 힘들거나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은 누나가 제가 좀 말을 해도 되는가 모르겠으나 심수봉의 비나리를 좀 합시다. 아, 처음에는 비나리를 네, 주장하셨고. 비나리를 했죠. 집사람이 워낙 그 노래를 듣고 싶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누나가 모른다니까. 아하. 고른 것이 이제 그 할 수 없이 천상계를 골랐죠. 네. 원래 듀엣곡 할 때 내 마음에 안 들면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나 그 노래 몰라.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노래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둘이 하모니를 맞춰야 되고 그렇죠. 감정을 그 교감해야 되고 하기 예. 때문에 모르는데 할 수 없죠. 모른다는 얘기는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또 누나가 물어보면 네네. 제가 저 몰라요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가 실례가 안 된다면 본격적인 무대에 앞서서 판소리와 가곡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살짝 좀 살짝만 들어볼 수 있을지. 한 소절씩이요. 예, 네, 예. 한 소절씩. 네네. 아 지금 목을 축이고 그래요, 계십니다. 그래요. 준비를 하셨나 원래 봅니다. 가수는 성대를 촉촉하게 해줘야 됩니다. 네. 예, 예. 남동생 김태형님께서는 판소리를 판소리. 좋아하시고 누님께서는 가곡을 좋아하시니까 예. 어떤 분위기, 어떤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시는지 네. 살짝만 저희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누님부터. 제가 먼저 네. 할까요? 가곡을. 제가 가곡 중에서 마이크 안 들고 그냥 예, 하셔도 예. 됩니다. 예, 그냥 네. 하셔도 됩니다. 가곡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저구름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걸 한 부분을 좀 부르겠습니다. 네. 저구름 흘러가는 곳 아득한 먼지고 흐리움도 흘러가라 바람 사이 두고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가곡으로 저희가 우아하게 분위기를 좀 잡아봤고요. 네. 또 다른 느낌의 우리 김태형님의 판소리. 제가 네. 한 소절 들어보겠습니다. 예, 판소리는 뭐 판소리가 아니고 저는 이제 최근에 민요를 좀 배웠습니다. 좀 핫한 그 뭐 세타령이 좀 좋아서 세타령 일부분만 하겠습니다. 네. 3월 삼진날 연자 날아들고 호접은 편편 나무나무 송잎나 가지 꽃 피었다 준 원산은 아마 근산은 중중 기암은 추추 배산이 우러천리 시내는 청산으로 돌고 이 골머리 주르르 저 골머리 콸콸 열에 12골머리 한때로 합수 처천방자 지방자 얼떡저 구부저 가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 저희가 딱 들어봐도 두 분의 음색과 좋아하는 장르와 모든 분위기도 것들이 너무 달라요. 달라요. 너무 근데 달라요. 두 분이 호흡을 맞췄단 말이죠. 네, 아, 오늘 이 궁금합니다. 무대에서 지금은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이 두 분께서 함께 하시는 무대 어떻게 꾸며드릴지 기대를 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김성자, 김태형 두 남매의 무대로 저희 칠갑산 청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네,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공밤에는 안악내야 해적산
땀이 흠뻑 젖는다 우순 서름 그리 많아 보기마다 눈물씩 누나 어머니도 시집가던 날 얼추산 선마루에 울어주도 산새 소리가 어린 가슴 속을 어머니 두고 장가가던 날 노등산 산마루에 울어주도 산새 소리가 어린 가슴 속을 태웠어.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의 목소리로 칠갑산 만나봤는데요. 노래 제목은 칠갑산이었습니다만 노래 중간에 월출산도 등장했고요, 무등산도 등장을 했습니다. 네. 특히 두 분이 고향이 이제 영암이어서 영암. 네. 네. 월출산이 등장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뭐 일단 실력도 실력이지만 두 분 모습 너무나 보기 좋지 않았습니까? 저도 누나가 둘이 있고 형이 둘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둘이서 남매간에 형제간에 이 노래 자랑을 나간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오늘 두 분의 무대를 보고 아 이런 그 기회가 있다면 한 번 정도 참여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호흡이 정말 잘 맞으세요. 처음에는 두 분이 과연 맞을 수 있을까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김태형님의 아까 민요 세타령을 듣고 김성자님의 가곡 저구름 흘러가는 곳을 들으면서 저분이 어떻게 노래를 합해서 할 수 있을까? 네, 근데 칠갑산을 부를 때 김태형님이 누님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누나 순서야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눈빛을 보면서 아 저게 그 남동생과 누나 사이에 흐르는 사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되게 따뜻하게 봤습니다. 네, 네. 분명히 더 크게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나 소리에 맞춰 주시더라고요. 배려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패널 두 분 말고도 방청객 외에도 무대에서 보여주시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네. 이 자리에 김태영 씨의 아내분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정자 씨 자리하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정자입니다. 네, 보통 가족들이 무대에 나가서 노래를 부를 때 노래 부르시는 분보다 보고 계시는 분이 더 많이 긴장하는 맞아요. 그런 경우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뭐 긴장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족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흐뭇했어요. 네. 그냥 행복하고요. 네. 실력 발휘는 잘 하신 걸로 보입니까? 두 분이 열심히 연습을 하셨기 때문에 네. 아마
만족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아 근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병원에서 특별 외출을 허락받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제가 항암을 끝나고 방사선 끝나고 현재는 재활 치료와 면역 치료를 병행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어서 네. 오늘 외출을 받고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오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힘드시거나 그런 건 아니요, 전혀 힘들지는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저희가 더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예. 앞서서 남편분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내분이 원하셔서 처음에 이제 그 첫 번째 무대 나갔을 때도 같이 하셨고 접수도 아내분이 하셨다 그러셨거든요. 어떤 마음에서 하신 행동입니까? 평소에 노래를 좋아해서 네. 아마 가족이 함께 들으면 좋고 또 함께 출연하면 좋을 것 같고 더욱더 제가 바랐던 것은 가족에 이렇게 함께 했던 노래가 기록으로 남아서 동영상으로 남아서 아무 때나 제가 듣고 싶으면 병상에서 누워서 또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힐링이 될 것 같아 네. 좀 권유했던 것이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도 기록으로 남고요. 저기 동영상 계속해서 사이트나 어디서나 보실 수 보실 수 있어요. 있으니까 힘이 열심히 되실 기록에 겁니다. 남겨서 또 듣겠습니다. 예, 네. 예, 예. 뭐 몸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또 남편분의 무대를 보면서 흐뭇한 생각 많이 드셨을 텐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혹시 남편분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글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은 남편이 워낙 술을 좋아하셔서 네. 네, 네, 네. 네. 작년 추석 이후로는 지금 현재 술을 안 마시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도 저의 그 가족의 평화와 화목을 위해서 평화와 화목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네. 아예 금주를 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 남편분께서도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제가 술 좋아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아내분께서도 전하시고 싶은 말씀의 첫 마디가 이제 술 얘기를 하셨어요. 건강 때문입니다. 네, 예. 남편분도 아내분께 한 말씀 하시는 게 어떨까요, 김태형님? 저는 물론 저 어떤 경향이 있어서 30년 사면은 받았습니다. 그 이제 좀 그건 기니까 놔두고요. 야, 내년이 이제 집사람 만나는 것이 50주년입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것이 이제 제 명창 선생님한테 수군가 좀 배워가지고 안창을 할 무대 계획이었는데 집사람이 아프다 보니까 1년 또 늦춰야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그때가 고의가 되니까 그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때 이제 많은 선물로 받고 또 암이란 것이 5년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제가 이제 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쯤 되면 5년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 제가 한바탕 수군가를 해줄 계획입니다. 완창 도전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야. 만만치 않은데요, 그러니까요. 완창하는 거. 지금 제가 수군가 김선희 명창님한테 범타령까지 배웠습니다. 네. 사살. 완창하시려면 건강도 그만큼 잘 챙기셔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제일 잘한 것이 이번에 50년 같이 연애 6년 더해서 50년인데 이번 노래 나간 것이 제일 말 잘 들은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아내분이 말씀하신 금주에 대한 부탁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으시네요. 아니요, 금주는 지금 시작했고요. 네네. 지금 앞으로는? 이제 술 상자에 있던 것을 작년 연말에 지인들 모임에 다 이라고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술 안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그런 모임 있으면 집에 있는 술 갖다가 제가 직접 따라주고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만 하여간 낳는 데까지는 낳을 때까지는 안 먹을 계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우, 열린마당에서 공헌하셨으니까 네, 반드시 맞습니다. 지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공원이 아니라 그렇다면- 제가 지킬 겁니다. 네네. 김성자 씨도 우리 올케에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이렇게 또 이제 분명히 완치가 될 거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그게 가장 전 중요하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생이 또 술 금지도 내렸고, 그래서 아마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꼭 안치돼서 50년 기념으로 수군가를 꼭 안창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정재 씨의 쾌유를 빌면서 저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응원의 박수 한번 고맙습니다. 전해 주실까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부부가 한 곳을 바라보고 오랫동안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서로의 마음이 참 애틋해진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네. 감독님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런가요? 예, 저도 우리 김태형 선생님 같이 네. 말을 잘 안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이 고생을 좀, 그 마음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가깝게 있다 보니까 집사람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끄러워지니까 내가 말을 안 들으면. 그래서 요즘에는 저 말을 잘 들려고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더 애틋하고 저 사랑스럽게 더 말을 잘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와인이 비싸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랜 시간을 함께 하는 거더라고요. 오래된 와인이 가격이 비싸지는데 사랑 관계도 그렇고 부부도 또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얼굴만 슬쩍 보거나 뒷모습만 봐도 느낌, 상황 다 파악이 되는 정도로 애틋해지는데요. 지금 김태형 님이 자꾸 제 쪽을 보면서 웃으시는 게 뒤에 사모님께서 계셔서 굉장히 애틋하게 이렇게 자꾸 이쪽에 그윽한 미소를 보내세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누님하고도 그렇고 뒤에 계신 그 아내분하고도 그렇고 따뜻한 눈빛을 계속 교감하는 걸 보면서 네. 지금 그 서로 가진 신뢰 중에서 약속 지키는 거 꼭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좋은 분위기는 이제 노래자랑을 통해서 많은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처음이 힘들지. 한번 100세 노래자랑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니까 네. 이제 그 다음 더 큰 무대를 도전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 전국 노래자랑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대전이고 강주라 전국 노래장은 어렵고 네네. 혹시 되면은 각자 시니어 그 노래대가 있으면 여기 한번 한번 이제 이번 방송이 나가면은 동영상 만들라고 한번 그쪽으로 보내보려합니다. 아 그래도 저희 가능할 것 같은데요. KBS 전국 노래자랑 다 열린마당 출신으로 다 이렇게 나가가지고 대전편에도 나오실 수 있고 광주에도 광주편에도 나올 수 나오실 수 있고. 네. 있습니다. 두 번의 기회가 있네요. 네네. 예. 참고하겠습니다. 네. 누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글쎄 저는 이번에 동생이 이제 오해가지고 왔긴 왔는데 저는 제 꿈은 이게 있어요. 제가 한번 어떤 멋있는 노래가 있으면 한번 불러보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종교적인 이야기 하기 좀 더 제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네. 약간 곡을 제 나름에서 제 동영상으로 제가 이거 이제 제가 곡은 쓰는 그건 모르지만 동영상으로 제가 그걸 해놓은 게 있어요. 기록을 해놓으셨군요. 예, 네. 그거 하고 이제 거기 이제 종교적인 적은 있지만은 가사 위에서 네. 한 2곡 정도는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걸 제가 한번 조금 세상에 알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꿈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성자님은 전국 노래자랑보다 더 큰 무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니어 창작 가요제 뭐 요런 정도면 충분히 예, 가능하실 예, 것 예. 같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열린마당을 위해서 어제 오셔서 이제 노래방에서 맹연습하시고 오늘 네. 열린마당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누님 오늘 함께 방송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네, 이 따뜻한 봄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모든 분들과 이렇게 또 열린 마당에 제가 처음 이게 출연을 해보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뭐 분장도 해보고 뭐 해드려서 모든 그 따뜻한 분들 뭐 그리고 작가님, 메인 작가님 뭐 그런 분들 통화되고 그래서는 그런 따뜻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욱 아름답지 않나. 그리고 제가 어느 도서관에 자원봉사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거기에 작년 연말에 간단하게 기고를 했는데 제가 사랑해서 그 마지막을 썼는데 저는 사랑이란 말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함께 더불어 나눔과 하나 합이 되는 게 그게 사랑이 남녀 간에 뭐 형제 간에 좌우 간에 그런 마음을 가진 게 바로 사랑이 아닐까. 예. 그래서 모두 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건행하십시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생분 말씀도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좀 스토리가 깁니다. 짧게 짧게 해주세요. 좀 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15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원래 도청에 근무할 때는 그 흔한 이름이 석팔이었습니다. 돌 안 8개. 흔한데요? 예? 흔하지 않은데요, 그 이름도. 아,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근무를 할 때 좀 놀림을 받아서 이제 이름을 개명한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는 친구들한테는 야 내가 석팔이다, 야 살아있다
이제 이러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김석팔님의 친구분들은 김태형 씨가 김석팔 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저희가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린 초대석 계속해서 두 번째 초대 손님 만나 뵙겠습니다. 네. 우리들에게 재미난 농업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입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박홍재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예. 이렇게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자리거든요. 이렇게 열린 마당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반갑습니다. 열려 있는데요. 그래서 열린 열려 마당이거든요.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농업기술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농업과 관련된 뭐 다양한 연구들을 하는 기관이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단 맞아요. 말이죠. 네.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곳인지. 예. 저희들이 이제 좀 우리가 지금 매일 뭐 먹는 밥 같은 이런 품종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개발된 것을 농가에 보급도 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농업 전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라든지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그런 해결사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해결사라는 표현 너무 좋습니다. 너무 든든해요. 예, 농업과 관련돼서 누구에게나 네. 해결사 역할을 해주는 곳,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곳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요즘은 어떤 분들이 함께 좀 하십니까? 이제 최근에는 이제 기후 변화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아일대 작물 쪽으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그쪽으로도 또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고 네. 농가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 주로 많이 이제 감귤류를 생산되고 있는데 네. 우리 이제 뭐 고흥이나 완도, 여수 이런 저 해안가 쪽부터 시작해서 그런 감귤류 이런 쪽의 종목들을 문의한 많이 있습니다. 아, 네. 많이 늘었군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우리가 해외 여행 갔었을 때 밥쓸 법한 그런 그 과일들도 네. 열대 과일들도 종종 심심치 않게 볼 수 맞아요. 있거든요. 요즘엔 뭐 마트, 시장, 온라인 할 거 없이 굉장히 많던데 주로 어떤 것들이 인기가 좀 많은 편인가요? 예, 제일로 우리 이제 전남 지역에서는 좀 전에 말씀 제주도에서 했던 감귤과 이미 이제 상륙을 했고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 전남이 유리한 게 제주도보다도 제주도 비가 자주 오나죠. 그러다 보니까 온도도 맞고 그다음에 일사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도 높고 네. 그다음에 애플 망고라든지 뭐 바나나 그다음에 커피도 이미 시작을 했고 네. 저희 기술원에서도 커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에 한 20농가 정도가 또 커피로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백향가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이제 아열대 채소도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 요즘에 사실은 그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그 열대 과일이 마트에 가면 요즘 수두룩해. 지금 맞아요. 말씀하신 뭐 애플 망고라든가 파인애플, 바나나 같은 거. 애플 망고는 좀 가격이 좀 가지만 바나나도 그래도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많은 농가는 아니지만 주로 이제 직거래를 판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협 하나로 해서는 이제 이 수입 과일을 판매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일로 힘든 게 농협에서 일반 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수입 과일을 판매를 하는데 농협에서는 우리 이제 국내 농산물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판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요즘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면 곤란한 게요. 원두막, 참외, 줄긋기, 여름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서로 연관되는 것들. 네, 추석, 가을, 그다음에 사과, 배, 감, 밤 이런 게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혼란스러운 게 일 년 사시사철 과일이 다가 있고요. 좀 맞아요. 딸기라던가 맞아요. 뭐 곶감이라던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 외국에서 나는 것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원산지를 보면은 대한민국하고선 바나나, 애플망고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네. 아이들이 많이 혼란스러울 만큼 근데 결국 이제 새로 이렇게 귀농하시는 젊으신 분들이 이런 열대 과일이라던가 열대 작물에 많이 도전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마 이제 교과서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제 워낙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기관이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걸 따라가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 생산 국가에 가서 연수 가서 좀 배워와야 되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또 배우지 않았던 품목들이 지금 많이 재배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뭔가 환경도 많이 변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도전하는 만큼 이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뭐 기술이나 교육 그리고 우리가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죠. 네.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홈쇼핑처럼 판매하는. 판매를 하는 네. 그런 것들을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는데 그 모든 과정들을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도움을 주시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일반 농가들이 어떤 가공 제품을 만들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시설하려면은. 그래서 초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21개 시군에 가시면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농식품 가공 센터를 저희들이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시제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초기에 가공 제품을 만들어서 일단 시장 반응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시장 확대가 되면은 가공 시설을 직접 이제 본인이 투자를 해서 생산을 해내야죠. 이러한 것들을 초기에 할 수 있는 농업기술원에서도 그런 시설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어떤 제품을 가공하고 싶다 하시면 찾아오시면은 시제품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 속에서 자신감이 정말 묻어납니다. 예. 열린 마당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원이 열려 있어 많은 분들에게 함께 열려 있습니다. 네, 열려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성과 중에서 굉장히 가장 큰 성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제품을 오늘 소개를 해주실 텐데. 저는 이 제품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흑하랑 상추라는 제품인데요. 네. 꿀잠을 부르는 상추라고 아하. 합니다. 원장님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 앞에 있는데 이 이제 상추거든요. 네네. 일반 상추하고 뭐 똑같습니다. 네.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일반 상추랑 거의 거의 차이가 똑같아요. 없는데. 예. 흑혈랑이라는 그런 상표 품종 이름이거든요. 네. 네네. 품종 이름인데 아마 감독님이나 우리 교수님들 옛날 상추 드시면은 잠 온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네네. 네. 최근에 나오는 상추들은 이제 그런 물질들이 없거든요. 아, 최근에 나온 것들은 졸리지 않은 건가요? 예. 오. 그 물질이 없는데 저희 이제 농업기술원에서 우리 담당 연구사가 거기에 착안을 해서 옛날에 재래종 상추에서 그 유전자원에서 해서 새로운 품종을 그 잠이 오는 락토신이라는 그 수면 유도 물질이 있거든요. 네. 네. 이 많은 이 품종을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아, 새로운 품종이 이제 꿀잠을 부르는 졸린 성분이 들어있는 상추였던 거네요. 예. 이게 기능성 상추죠, 기능성 상추. 예. 제가 지금까지 상추 먹고 졸렸던 것은 조금 너무 안 졸린데 너무 많이 먹어서 졸렸던 거 아닌가요? 아니 뭐 아, 그런 배불러서 경우 졸렸던 있겠죠. 배불러서 졸린 상추를 먹고 졸린 건 절대 아니다는 얘기네. 아니요, 되게 상추를 먹을 때면은 좀 고기가 있다라던가 좀 편한 사람하고 함께 먹는다던가 이러다 보니까 과식을 하고 나른해져서 그런가 했는데 제가 그 상추에 진짜 그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락토신이라는 게 잠을 유도하는데 실제 상추에서는 그런 잠을 유도하는 것 때문에 그런 성분을 뺐대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저 흑화랑 상추 제가 아까 잠깐 검색을 해봤더니 락토신이라는 게 124배가 더 많아진다니까 오. 진짜 수면제인 것 같아요. 이 흑하랑 상추가 124배가 네, 많다고요. 락토신이 우와. 일반 상추에 비해서 124배 락토신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오. 진짜 꿀잠을 부르는 상추라는 말씀. 그래서 네. 요즘 주변에 보면 이렇게 잠 못 자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주변 친구들 중에도 많거든요. 제가
저걸 좀 선물해 줘야 되겠어요. 아니, 원장님. 교수님 저걸 게 아니라 많이 먹으면 졸립니다. 네. 저같이 많이 먹으면 졸려요. 근데 원장님 이렇게 124배나 있으면 상추를 먹다가 잠드는 거 아닙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아닌가요? 예. 근데 마트 같은 곳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게 네. 지금 현재 이 상추 이 상태에서는 아직 대중화가 안 됐어요. 가격이 워낙 비싸가지고 가장 쌀 때가 한 일반 상추에 비해서 4배에서 한 8배 정도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죠. 근데 처음에 그 3년 전에 저희들이 막 이거를 이제 실증 재배를 할 때 언론 홍보를 한번 했거든요. 거기에 그 홍보 내용을 보고 네. 서울의 유명한 모 백화점 그 구매 상무가 저희들 사무실 2번이나 찾아왔어요. 이걸 한번 계약 재배를 한번 시도를 해보자. 네. 근데 가격이 비쌉니다 하니까는 그쪽 백화점에서는 아마 농산물에 대한 가격을 그렇게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일단 출시를 한번 해봅시다 해서 했는데 그날 바로 하루에 완판이 됐고 이야. 그다음에 하루예요, 재구매가 원장님? 됐어요. 재구매가. 오, 그래서 효과가 지금- 있나 보네요. 그래서 이게 재구매가 된다는 얘기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확실하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에 있는 본점에만 처음에는 판매를 했는데 지금은 그 유명한 백화점 전국에 16군데에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야. 네. 근데 가격이 이제 워낙 이 생물로는 비싸다 보니까 아주 뭐 일반 동네 마트라든지 아니면 고깃집에서는 접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기 먹을 때 쉽게 싸 먹는 그 상추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과한 가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124배라고 네. 성분이 더 많이 뛰어나다고 하셨고 원장님 설명 중에 기능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장님 한평화순 저희 인근 지역에서 재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저희들은 구매를 못 하고 타 지역에 있는 백화점에 가서 구매를 해야 하는 이런 웃기지만 슬픈 이런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지금 비싼 가장 큰 이유가 이 상추는 이게 보시면 굉장히 입이 가벼워요. 근데 네. 상추 가격은 무게로 하거든요. 무게로 하기 때문에 일반 상추에 비해서 똑같은 입이 그 무게가 좀 덜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농가들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다른 일반 상추 재배하는 것보다 노동력이 한 3배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비싸다니까 저희들이 이제 쉽게 좀 소비자들이 접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걸 이제 가공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가공 제품으로요? 네, 가공 제품을 만들어서 요즘 인기가 많고 한 19개 제품까지 나와서 출시를 좀 하고 있어요. 어떤 그 티백도 있고, 네. 그다음에 스틱으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양갱으로도 저희들이 요즘 개발을 MZ 했고, 세대들이 양갱을 그렇게 아주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네, 양갱에다도 먹기 굉장히 편합니다. 양갱으로도 개발했고, 네. 지금 저희들이 또 하나 개발하고 있는 것은 저희 지역에 이제 유자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전국의 한 90%가 공이나 완도에서 이제 유자가 생산이 많이 되는데, 우리 이제 그 식물성 콜라겐을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콜라겐에다가 이 저희들이 지금 흑현황이라는 이 물질을 넣어서 좀 있으면 아마 이제 콜라겐 플러스 흑현황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또 인기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옆에 계신 정은아 아나운서도 참 반가워하셨지만 눈이 굉장히 커졌죠. 저. 예, 현대인들에게 이 숙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 불면증이라는 것을 사실은 모르고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왔어요. 지내셨어요. 네, 네. 예, 잠을 잘 잡니다. 하여튼 대면 자는 편인데 제 주위에서 보면 진짜로 그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 원장님한테 이게 좀 받아가지고 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주고 잠을 푹 자게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감독님이 나주 혁신도시에 예. 계셔. 제가 그 몇 번 찾아 거기 가게에 제가 다음에 갈 때는 예. 반드시 저희 시제품을 가지고 방문을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시는 날 저 부르세요. 꼭 갈 건데요. 아니 우리 제가- 교수님한테도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마트에서 저 상품을 못 봤는데 네. 서울에 가면 어디에 가면 구입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계신 진짜 제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너무 피곤한데
뒤척뒤척이다가 새벽이 돼서 너무 속상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이 계세요. 네. 특히 저희 나이 된 여자분들이 많이 그러시거든요. 근데 상추를 선물로 주긴 조금 어려운데 가격대가 높다고 하니까 생일 선물 때 아니면은 지금 시제품 같은 거는 좀 갖다 선물로 주고 싶은데 게다가 콜라겐하고 합한 흑화랑 상추까지 있다면 왜 미인이 되려면 일단 잠을 많이 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쫀쫀해지면서 잠도 많이 자면 정말 미인이 될 것 같아요. 야, 몇 배로 아름다워지겠네요. 네. 네, 지금 이 내용 들으시고 나도 귀농에 혹은 다른 제품 개발에 관심이 많은데 흑화랑 상추 재배 한번 해볼까 이런 분들도 계실 듯해요. 그렇죠.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종자 보급도 하신다면서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20농가 정도 저희 전남이 이제 아까 한평이나 하순 쪽에 생산자 협회를 만들어서 일단 저희들이 과잉 생산되지 않게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요구가 많이 하는데 대신 저희들이 이제 풀어준 것은 뭐냐면은 주말 농장 텃밭 개인이 이게 어떤 상업용으로 재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통제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이게 일반화가 아직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텃밭용으로는 저희 전남 돈에 있는 종자 회사에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을 연락을 주시면은 네. 그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은 텃밭용으로는 충분히 개인이 구입을 해서 종자를 구입해서 이렇게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직접 저희가 드셔도 됩니다.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텃밭용으로 개인이 재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자 보급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 안내를 네.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나도 흑화랑 상추씨 구하고 싶어요 하신 분들은 전남농업기술원 이 문의 전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내용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전남농업기술원이 보다 더 친근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최근 보면은 이 반려식물 키우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네. 그분들을 위한 치유 농업 이 분야도 많이 주목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지금 치유농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법이 개정돼서 3년 전에 치유 농업사 자격증도 지금 저희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들이 첫 해에는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교육을 하고 이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했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담양에 소재하는 전남 도립대학이 있어요. 네. 거기에 저희들이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일정한 그 과정을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네. 듣게 되면 아마 3월에 개강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게 되면은 올 연말에 그 시험 자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첫 해에는 4명 합격을 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10명 합격을 했습니다. 네. 뭐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자격증을 위해서 지원도 많이 하시고 네. 또 수업도 받으시는데 그게 2급 자격증인가요? 예, 2급 치유 농업사 네네. 자격을 국가 자격증이고 취득합니다. 네, 치유 예. 농업사 2급 과정까지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집에서 내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베란다 이쪽에 거실 이쪽에 네. 식물 키우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럼요. 그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예, 대부분 이제 지금 이제 겨울철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온도가 네. 굉장히 다른 해보다 좀 온도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거실이나 따뜻한 데 이제 아마 옮겨놨을 거예요. 식물이 이제 가장 잘 자라는 온도가 보통 한 10도에서 15도씨. 근데 이제 이게 햇빛을 보는 경우가 이제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 거실에 놓고 베란다에 있더라도 이걸 좀 반바퀴씩 일주일에 한 번씩 좀 돌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너무 또 말라버리면 안 되니까 네. 적당량의 수분 조절 좀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면은 나중에 이제 또 분갈이도 해줘야 되잖아요.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기란 귀찮잖아요. 네. 근데 최소한 3년에 한 번씩은 또 분갈이도 좀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렇게 거실에서 밖으로 나갔을 때 이게 갑자기 햇빛을 보게 되면은 나중에 식물에 그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뭐 고사한다다 하니까 네. 만약에 하게 되면은 뭐 하루에 햇빛을 1시간 정도 보고 그 다음 날 뭐 2시간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려주는 쪽으로 가는 게 안전하게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저희가 식물 관련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곤충 관련 연구도 활발하다면서요? 예.
곤충은 저희 장성에 잠업하고 그 곤충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저희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뭐 식용곤충이 식약처에 등록된 식용곤충만 해도 한 10종이 됩니다. 식용곤충이요. 예, 예. 우리가 지금 누에서 나온 번데기도 뭐 곤충 중에 하나고. 그렇군요. 우리 감독님 어려서 혹시 메뚜기 잡아먹은 기억나시죠? 네, 그럼요. 네, 네. 최근에는 이렇게 또 맥주 안주로도 이렇게 깃두나비라든지 이렇게 나온 네,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식용곤충 쪽으로.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나라에서 소비자들한테 이 식용곤충이 각이라는 것은 네. 조금 거부감이 조금 예.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말씀하셨지만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네. 식용곤충입니다. 네, 시민들에게는 아직 많이 생소한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감독님께서는 뭐 선수 감독 시절에 전지 훈련 외국 경험들 많이 하셔서 혹시나 아니, 혹시나 사실은 이제 이렇게 외국 나가면은 그걸 이렇게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외국에 가서는 제가 조금 삼가했고요. 저는 어렸을 때, 아까 말씀하실 때도 저 메뚜기 논에서 잡아가지고 바늘로 키를 이렇게 여기까지 쭉 이게 잡아가지고 참기름으로 살짝 이렇게 해서 바삭바삭 엄청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예. 어렸을 때 이후는 제가 이걸 접해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최근에 저렇게 이제 곤충을 연구하고 또 식용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다시 제 그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침 또 감독님 오늘 예, 메뚜기색 옷을 이렇게 예, 입고 오셔서 근데 감독님 메뚜기에 참기름까지 발랐단 말이에요. 참기름을 놓고 살짝 왜냐면 이제 튀겨야 될 거 아니에요. 살짝 네네. 불판에 놓고 그러니까 참기름을 살짝 놓고 이렇게 해서 소금 살짝 뿌려서 하면은 정말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김성환 감독님을 좀 모셔서 연구원으로 함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 먹는 거는 시식이 가장 중요하니까 좋은 시식자 후보일 것 같아요. 저는 그 외국 여행 같은 데 가면 곤충을 꼬치에 쭉 끼워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파는 거 네. 이렇게 가족들이 남편이나 아들은 이렇게 먹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얼굴만 가만히 쳐다보는데 톡 하고 이렇게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고소해라고 얘기를 해서요. 저는 좀 별로 이렇게 내키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영상 같은 거 외국의 어떤 그 식품에 관련된 거 보면은 뭐 곤충 쿠키 이런 거 만들고 곤충으로 만든 무슨 이렇게 과자류 이런 것들 이렇게 캔에 담는 거 보면서요. 저는 평생 그거는 못 먹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도 뭐 미래 식량으로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고요. 네. 또 소비자의 거부감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연구되고 있으니까 네. 저희가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장님께서 전국 최초의 청년 창농타운 이 소식을 꼭 좀 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떤 소식입니까? 네. 지금 청년들이 이제 승계농 말고 자기가 농사를 짓고 싶다. 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축산을 하고 싶다. 그럼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느냐면 한 25억 정도 있어야 되고 뭐 가장 쉽게 내가 벼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한 6억에서 7억 정도 있어야 되고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쉽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경영 실습 임대 농장을 저희 전남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오게 되면은 3년간 임대료를 뭐 받습니다만 거의 기본 3년 동안 돈을 벌고 그다음 교육도 받고 그래서 나가서 정착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고 그다음 저희 농업기술원의 청년 창농타운은 청년 농업인에 대한 사업가를 만드는 겁니다. 사업가. 그래서 1년에 40명씩 저희들이 배출을 해요. 네. 그래서 일정한 프로그램을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가공, 유통, 판매 이게 이제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저희들이 21년도 11월 달에 개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50개 지금 기업이 입주해 있고 회원들도 저기 한 250여 회원들이 가입이 돼 있고 1년에 이제 40명을 모집을 하다 보니까 조금 경쟁이 좀 있습니다. 네. 네, 뭐 큰달에서 다 받을 수는 없고 저희들이 1년에 40명씩 해서 저희들이
매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해결사 맞네요. 네, 전국 최초로 또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그리고 또 관심 있는 분들께서 농업기술원으로 연락을 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농업기술원에서 그동안 하고 계셨던 일들, 앞으로 하고 계셨던 일들 전해주시면서 저희가 많이 친해질 수 있구나,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원장님께서는 오늘 열린마당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요? 꽤 긴장도 했고 저희 농업기술원도 좀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이야기했듯이 활짝 열려져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우리 열린 마당을 자주 제가 찾아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아유,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저희 뭐 좋은 시간 가졌는데 두 분도 당연히 좋은 시간이었겠죠. 저는 매번 그 열린마당 출연하면서요, 이 이제 열린마당을 보면은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그 습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보니까 그 곤충, 귀뚜라미, 아니 귀뚜라미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맥주 안주로. 네. 근데 이거 상당히 그 좀 저한테는 철기한 그런 것인 것 식용 같아요. 곤충. 그 동안에는 별로 생각을 못했는데 네네네. 앞으로도 좀 더 깊숙하게 이제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감독님 여기 머릿속에 귀뚜라미 메뚜기만 이만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귀뚜라미, 메뚜기, 사실은 개구리도 옛날에 참 맛있었어요. 아, 네네네. 네, 그 미래 먹거리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할 게 곤충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그 전남 농업기술원이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서적으로 그 치유농업사도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잠 못 들어서 고민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흑화랑 상추까지 제공해 주셔서 수면제를 오래 먹으면 불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흑화랑 상추가 가격이 더 뛰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하고 같은 고민을 하셨어요, 교수님. 자, 오늘 열린마당 초대석에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박홍재 원장님과 함께 유익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패널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열린 초대석 함께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아침을 여는 힘찬 활력 시간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